어머니, 어머니 저기 보세요. 아니야, 구경만 하면 돼. 괜찮아.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죠? 손님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요. 나 참. 그래, 한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죠.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중앙통로 68 시어머니 김순자와 43 며느리 이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조명은 유난히 밝았고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미끄러울 만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마다 놓인 가방들의 가격표에는 쉼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평생 그런 곳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20대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손님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입은 옷은 동네 시장에서 산 면 블라우스였고 신발은 오래되어 뒤축이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이서연이 진열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구경만.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의 권유에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진열대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 하나를 만져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새까만 정장 차림에 목에는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순자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만지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김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을 거두려던 순간 직원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순자의 손목을 툭 쳐내듯 밀어냈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치우듯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가죽이 대리석과 부딪히는 소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숨이 일제히 멎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순자는 중심을 잃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팔꿈치가 옆 진열대 모서리에 스쳤고 작게 아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떨어진 가방을 주워 진열대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손님 몇 명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탄식도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순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다른 손님에게 웃으며 설명하고 있었고 매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면이 시작이라는 것을
6개월 전. 이런 손님은 응대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회의실 테이블 위로 떨어졌을 때 이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만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뻔했습니다. 회의실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2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회사명도 공개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이곳에서 오가는 보고서 하나가 명품 브랜드 매장 하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서연이 앉아있던 자리는 브랜드 외주 평가팀의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함도 명함도 공개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고객 응대 품질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전문 조사원. 그것이 이서연의 정확한 직업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유럽계 명품 브랜드의 한국 지사 교육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름은 최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백화점 같은 데 오시는 분들 중에는 구매력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신경 쓰라고 하면 진짜 VIP 고객들 응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매장 입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필터링을 하자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살 사람이고 누가 구경만 할 사람인지. 최윤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이 효율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브랜드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 2, 백화점 측 관계자 1, 그리고 이서연과 같은 팀의 조사원 2.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최윤정과 마주쳤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구매력이 없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최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보면 알죠. 옷차림, 액세서리, 신발 그런 걸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대충 감이 온다. 이서연이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개월간 조사한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작년 4분기 귀사 강남점에서 1,0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37%가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중 12명은 슬리퍼를 신고 왔고 8명은 가방조차 들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온 고객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20%도 안 됐습니다. 구경만 하고 가거나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최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외모로 구매력을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셨는데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는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본사 측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장을 입고 누군가는 청바지를 입고 누군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없는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서연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록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이 일을 시작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서 직원 응대 태도를 체크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시급도 괜찮았고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관찰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맞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오는 표정, 친절 뒤에 숨은 무시, 바쁘다는 말로 포장된 차별. 이서연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를 나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구경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서연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품을 만져보고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제품 보여드릴까요? 친절하게 웃으며 제품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의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특히 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녀의 보고서는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매장은 그녀의 보고서 하나로 직원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고 어떤 브랜드는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서연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쓸 것 같지 않아 보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부분의 매장은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브랜드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백화점,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고객 응대가 중요한 모든 곳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결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없고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름 대신 코드 번호만 적혔습니다. 그녀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녀간 자리에는 변화가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조사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일하면서 제일 화났던 적 언제예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매번이요. 네, 매번 화나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요? 화내면 지는 거니까요. 후배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휘발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요. 그게 더 강해요. 그날 이후 후배도 이서연처럼 조용히 일했습니다. 이서연은 매일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무시당하는지, 누가 환대받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메모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적어도 한 사람의 존엄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순자는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다녀요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자주 왔고 노트북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순자는 그저 며느리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 가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괜찮지. 그럼 같이 나가실래요? 백화점이나 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평생 가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을 사도 시장에서 샀고 신발도 동네 가게에서 샀습니다. 백화점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뭐해? 어머니도 사람인데 왜 못 가요? 저랑 같이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두 사람은 강남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김순자는 평소 입던 면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김순자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밝았고 너무 넓었고 모든 게 너무 비싸 보였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쪽 보세요. 며느리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명품관이었습니다. 아니야, 거기는 너무 비싸잖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며느리에 이끌려 김순자는 명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김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우리 가게 한 달 임대료를 낼 수 있겠네. 어머니, 저기 예쁜 거 있네요. 며느리가 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작고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 예쁘긴 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기만 해도 돼.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김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손님. 그리고 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는 평생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허리를 굽혔고 실수를 하면 먼저 사과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반사적으로 사과부터 나왔습니다. 손목을 밀쳐낸 직원에게도,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게도, 주변의 시선에게도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김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났다는 것을, 아니, 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매장을 나서며 김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에 탄 뒤에도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쥔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야 당연하지.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가방 하나 만져보려 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도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매장에 진열된 물건은 손님이 볼 수 있게 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손님이에요. 당연히 볼 권리가 있어요.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블라우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손. 나는 그렇게 보였구나. 돈 없어 보이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김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나한테. 명품관에서 나온 날 이서연은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은 휘발된다. 기록은 남는다. 그 원칙을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검은색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펜을 꺼내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일시 2025년 8월 15일 오후 2시 47분. 장소 백화점 본점 5층 명품관 엘브랜드 매장. 직원 여성 30대 초반 추정. 키 약 165cm, 검은색 정장. 상황. 마이너스 고객 60대 여성이 진열대 가방을 보려함. 마이너스 직원이 만지기 전에 말하라며 제지. 마이너스 고객 손목을 손등으로 밀어냄 물리적 접촉. 마이너스 가방 낙하. 마이너스 고객 사과, 직원 무반응. 마이너스 주변 고객 약 5명 목격. 직원 태도. 마이너스 목소리 불친절, 짜증 섞임. 마이너스 표정 인상 찌푸림. 마이너스 시선 고객 옷차림 훑어봄 상하. 마이너스 사후 조치 없음. 이서연은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말투, 시어머니의 반응, 주변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평가 응대 부적격. 재교육 필요. 반복 시 인사조치 권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저 이서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브랜드 아시아 본부의 CS 담당 이사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정기 보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쯤 시간 되시면 보고서 하나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한국 지점 매장 중 몇 군데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인가요? 백화점 본점이요. 명품관 쪽.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거기 최근에 점검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도 있어서요. 이서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날 몇몇 고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 중 하나는 이미 그녀에게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서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치 계획. 1단계 마이너스 본부 보고 1주 이내. 2단계 마이너스 현장 재조사 2주 이내. 3단계 마이너스 직원 면담 및 교육 1개월 이내. 4단계 마이너스 후속 점검 2개월 이내. 차분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건 절차뿐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백화점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한테도 함부로 한 적이 없으신데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휘발된다.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기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본점 5층 명품관 L브랜드 매장. 아침 9시 매장 문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직원 5명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달 전 김순자를 응대했던 그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본부에서 내려온 인사팀 차장과 CS 담당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차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고객 응대 품질 평가 보고서. 평가 기간 2025년 7월 8월. 평가 대상 백화점 본점 L브랜드 매장. 평가 결과 부적격.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매장 관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차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점. 마이너스 고객 외모에 따른 차별적 응대 5건. 마이너스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부적절한 제지 2건. 마이너스 고객 불만 접수 후 미조치 3건. 마이너스 매장 관리자의 부적절한 지시 확인됨. 박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언제? 지난 2달간 총 15차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요. CS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그날의 장면이었습니다. 김순자가 가방을 보려 하고 박지연이 손목을 밀어내고 가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규정? 차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손님 손목을 밀치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아니라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라고. 손님이 진열된 제품을 보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걸 막을 권한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박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장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엔 다른 날짜, 다른 손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는 불친절하게,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는 극진하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CS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 매장에 대한 전면 재교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입니다. 당장 오늘부로요. 네. 본사 교육센터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잘못 배웠어요. 고객을 대하는 방법을,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매장은 CS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매주 점검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적발되면 매장 자체가 폐쇄됩니다. 관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본부는 브랜드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지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울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태도로 드러냈다는 것. 박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그 매장에서 3명이 더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김순자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60대 여성 고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정.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이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백화점이요. 또? 네. 이번엔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선물 받을 자격 있어요. 당연히요. 김순자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다른 백화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김순자는 평소 옷차림이었습니다. 면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립스틱을 조금 발랐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명품관이 아니라 중간 가격대의 가방 매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시선이 두 사람을 훑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이서연이 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작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쁘네. 그런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이서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한테 베푸셨잖아요. 이제는 받으셔도 돼요. 김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가방을 꺼내 주었습니다. 한번 매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매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가방을 맨 자신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김순자는 새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사람은 어디서든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해요. 김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이 낡았든 가방이 비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거리를, 같은 햇빛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거리를 당당히 걸을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김순자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무시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서연은 다시 조용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거리를 걷고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한 기록씩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사이다는 항상 가장 차가운 얼굴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 뒤에는 누군가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서연은 오늘도 거리를 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